4단 정책기획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같이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에 앞서서 한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어떤 것들이 보이시는지 일단 우선은 혼자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평등하게 모두 세 사람에게 같은 높이의 상자가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경기장 내부의 경기를 잘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경기장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분명히 이건 불편하다.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다. 하셨던 생각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바꿔보고 싶었다 이런 게 있는지 옆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키가 큰 사람에게는 사실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 상자를 나누어서 키가 좀 작은 사람에게 주어서 세 명 다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도 혹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까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왜 이 세 사람은 경기장 밖에 서 있을까? 왜 울타리가 쳐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울타리를 아예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을 볼 수 있게 아예 투명하게 하거나 구멍 있는 울타리로 만들어서 세 명 다 공평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보자. 또는 어떤 분들은 왜 이 세 사람은 아예 밖에 있지?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볼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울타리를 치워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자치교육이 이러한 변화, 불편한 점들을 보고 이러한 변화를 내가 스스로 한번 이끌어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질문들 3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는 누구인가? 누구를 포함하는가? 또는 누구를 배제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주인됨, 민주의 주인됨은 어떤 권리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가? 또 마지막 질문은 주인됨의 장소는 어디인가? 네, 우리가 이 사회에도 속해 있고 또 이 사회에서 다양한 장소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그러면 어디인가? 한번 교육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 또는 주민 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인은 권리 또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일까요? 이 책임은 바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를 통해 마침내 우리는 긍정적인 모두의 공익을,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저희가 가진 책임이고 그 책임은 바로 참여를 통해서 표시가 됩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안의 주인 되는 이는 몇 분이나 되는가?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이다. 이런 말씀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됨 그리고 또 책임감이 있는 주인 이런 단어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대안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주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가 교육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권리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들. 또 두 번째 질문은 시민으로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요? 앞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참여로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다양한 책임 그리고 어떤 다양한 참여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 참여는 아까 장소 또 민주주의의 장소, 주인됨의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 참여는 이러한 장소, 내가 속한 다양한 장소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학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나의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런 학교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직장에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내가 불편한 것을 본다면 어떤 변화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들. 또한 주거지. 모든 분들은 이제 어떤 곳에서 주거를 하고 계실 텐데 그곳에서 주변에 불편한 점들을 본다면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주민자치교육입니다. 또 기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들, 참여하고 있는 곳,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그 공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요 이미지처럼 내가 어떤 불편한 것들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진짜 실천을 해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그런 프로세스들을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민자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난 7월에 저희가 울산 지부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진행했던 사진들인데요. 저희가 참여적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주민자치 교육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부에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다.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안의 주인 되는 이는 몇 분이나 되는가?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이다. 네,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마치고 또 계속해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영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아테네에서 시작된 정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성기 때 페리클레스가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에서 읽으실 수 있듯이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아테네에서 아무 일도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체입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 시민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당시 프랑스 상황을 설명하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을 아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제3신분, 즉 국민이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CA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신분이란 국민의 전부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무엇인가가 되기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을 통해 그들은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공동체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주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권력기관에 위임해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근대 민주공화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요즘 우리가 이 사회참여와 실천이라고 했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조금 더 공정한 과정을 겪은 물건들을 사겠다. 또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 지역 공동체에 보탬이 되도록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구, 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 나라도 무언가 줄이고 아끼고 바꿔내겠다. 이런 개인적인 삶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국가 권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국민으로서 그 권력들을 감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시켜 놨더니 그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감시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로 주인이 되는 방법들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나 참여예선자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기가 실제로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제도들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참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아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여의 사다리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여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이야기만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결정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이 바로 결정권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동등한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부터 이제 권한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까지가 있고 이 아른스타인이 이렇게 단계들을 나눠놨는데요. 이 단계들마다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5단계로 참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협의 정도로 해서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다가 이제 그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직접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이 부여된 형태는 참여예산제나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빠져있을 텐데 주민자치회도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서울시의 제도를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요.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결정권이 있다기보단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또는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정도인 거죠.
민주주의 서울은 조금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서울은 어쨌든 공론장을 이끌어내서 그 안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여가 더 발전된 형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그야말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예산 내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이양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 아이디어들이 과연 정책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보도 제공하고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무자 협의도 하고 실제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들을 다듬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 정책화된 것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집행으로 넘어가는 꼭 결정하는 단계까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간 상태는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획, 결정, 집행, 평가 하고 다시 이것들이 선순환되도록 구조를 완전히 자기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몇 년들을 해봤죠. 흥사단에서 2017년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1기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민주시민교육이 이 자치,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협의하면서 자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계 맺고 자원 찾고 의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이런 선순환 관계를 상향적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결국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래도 요청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좀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획부터 평가까지 집행을 직접 한다는 것은 근데 여기에 따른 책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이 상당히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초적으로 지금 보시면 나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뿌리에 깊이 내면화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됐던 것이 자칫 감수성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들을 우선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일할 것이냐. 함께 일할 때는 어떻게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공감할 것이냐에 대한 자치 감수성들 이런 것까지를 함께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남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이건 고민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속에서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흥사단 밖에서 시민으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보자 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흥사단에서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연습할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단우들은 단 활동은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흥사단을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좀 더 고민하고 제도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 이전까지 우리는 원래에서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갔던 구조였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동등하게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하고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단의 사업들을 물론 우리가 선출한 그 임원들이 다 결정하고 책임도 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를 모았던 것을 논의를 해서 좀 더 다듬어서 정책화를 시키고 사업화를 시키면서 함께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결정하는 것까지를 하는 요 과정까지는 어쨌든 참여예산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공론장으로 다 함께 이야기 테이블에 들어와서 다 함께 논의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먼저 실무자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이 그런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공동체에서의 모든 단어들의 역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래서 더 좋은 흥사단을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 공동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만드는 그 주인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로는 함께 책임지기인데요. 이건 저도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 우리가 같이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그 구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산의 말씀을 세 번째 봅니다.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주인이고 흥사단의 주인이고 그리고 지구 위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단원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이 자치 교육이라고 하는 시민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